지금까지 이제 과학이라고 차마 부르기 애매했던 시절의 얘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1600년 넘어가면서 물리학 쪽에서 예. 케플러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베이컨 같은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연구할 때 실험을 꼭 해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목적론적인 세계관에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각각의 개체라든가 물질이 고유의 성질, 본질적인 본질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돌은 원래 그 자체가 무거운 성질이 있어.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공기는 그 자체로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고, 개는 그 자체로 개니까 개새끼가 되는 거고, 예, 그런 이제 식으로 세상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기계로는 각각의 입자들의 운동만으로, 수학적인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입자 개개는 뭐 딱히 그게 없어. 돌은 그냥 돌이야. 근데 돌과 지구가 둘 사이 어떤 관계, 힘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법칙들을 이제 서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이 화학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이런 관점을 보여준 게 이제 보일이라는 학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모든 물질이 이제 같은 종류의 최종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움직이고 부딪히고 모양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질이 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입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은. 예. 지금은 뭐 원소 주기율표 하면 되게 많잖아.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보일이 그 유명한 보일의 법칙의 보일입니다. 예. 보일의 법칙. P가 일정. 네?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보일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일러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죠. 보일러는 보일링을 하는 너무 간보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자 중심의 어떤 설명 방식으로 최초로 화학 분야에서 나왔던 이론이 플로지스톤설 이론이라고. 플로지스톤이요. 엎드려. 일단 연금술의 역사나 이런 걸 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과정, 연소되는 과정이 되게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이 플로지스톤 이론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물질은 몇 가지 기본 단위로 나눠질 수 있는 입자들로 구성이 돼요. 어떤 건 공기, 물, 뭐 흙, 비슷하죠. 사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아직 공기의 종류가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걸 구분을 못 하던 때야, 이때는. 예. 근데 흙만 조금 구분을 했다 그래요. 흙을 뭐 기름흙, 수은으로 흙, 암석흙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대충 겉보기로 구분을 했겠죠. 조금 더 세밀해지네. 조금 더 세밀해지고 있는데 이 기름흙이라는 게 불을 타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플로지스톤 입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최 사장의 몸속에 불타는 입자들이 나 있는 거야. 플로지스톤이라는 것들이 막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는 관측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열을 가해서 끓는 점 이상, 불 붙는 온도 이상이 딱 됐을 때, 그때 불, 열기, 빛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플로지스톤들은. 모든 물질들에. 그렇죠. 예, 그래서 플로지스톤들이 만물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게 어떤 일정 온도 이상이 딱 되면은 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불꽃인 거야. 아하. 이해가 되세요?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불꽃을 잘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에서 무언가가 막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아, 그렇네. 뭐가 빠져나오는 거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거를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다.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불을 하나의 기본 입자로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고정관념이 박힌 거예요. 사실 불은 연소의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원소가 아닌데 계속 그걸 원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죠. 원소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원소로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봐라 나무 태워봐라 막 뭐가 빠져나오는 거 보이지 않냐? 좀 보이지. 그러면서 저게 플로지스톤이다. 그렇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훈훈하게. 네. 그리고 저거야 바로 플로지스톤. 나라가 그 플로지스톤이 그러니까 불타고 나면 쟤는 온도가 그러니까 그 질량이 낮아지거든요. 적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죠. 가벼워지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고 난 다음에 남은 재는 뭐냐? 원래 그 순수한 물질이야. 그 원래 남는 물질이고 거기서 플로지스톤이 분리돼서 나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어야지 불을 붙는다는 건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공기가 플로지스톤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대기 중에 플로지스톤 입자가 포화 상태가 되면 불이 꺼진다. 더 이상 플로지스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열려 있는 공간에서는? 열려 있는 공간? 그러면 이제 플로지스톤이 많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대신에 물질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끝나면 이제 끝나죠. 불이 꺼지는 건 플로지스톤이 이제 다 빠져나온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 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최초의 통일 이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금속을 불로 태우면 금속재처럼 됩니다. 이게 산화물, 금속 산화물인데요. 금속도 타거든요. 금속이 타죠. 쉽게 녹슨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근데 진짜로 철을 막 불 붙이면은 불 타요. 존나 태우면 됩니다. 철 솜을 태우는 실험들을 중학교 때 하지 않나요? 맞다. 철솜 수세미 태우게 수세미 태우면 까만 재처럼 돼. 시커먼 재. 나는 그걸 왜 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나인가. 당연히 까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했나 싶었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냐면 거기서 포인트는 질량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학생들이 중2병 걸려가지고 플로지스톤 가설을 맞다고 지지할까봐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연소라고 하는 거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 아니고 산소와의 결합 과정이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은 둘 다 모른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잔다는 이걸 거. 왜 태우는가? 엎드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태운다는 거에 신은 나죠. 그렇죠. 친구 머리카락을 뽑아서 태우고 있다는 거. 그렇군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금속을 태웠을 때 이렇게 철솜 같은 걸 태웠을 때 재가 남는데 이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이게 가벼워져야 되거든.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네. 예. 근데 이건 무거워져. 금속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눈으로 보면 금속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올 때는 금속에서 뭐가 막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보기엔 그래. 철솜을 태우면은 그렇게 보이나? 연기가 나지. 거니까 막 연기 같은 게 나잖아. 기억이 안 나. 연기는 안 날 거예요. 그래요? 그냥 빨갛게 타들어가요. 그래? 그러면서 뭐가 막 이렇게 가열이 되니까. 그 뭐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뭐가 나왔으니까 플로지스톤이 나왔네? 근데 무거워졌네? 이제 망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설명을 또 합니다. 숯 같은 건 대충 설명이 돼요. 타고 나면 좀 가벼워지긴 하거든, 숯은. 근데 금속인 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똑같이 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플로지스톤이라는 입자의 질량이 혹시 마이너스가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개소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상한 가설도 세우기도 했답니다. 벌써부터 이제 반입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를 이제 음의 플로지스톤이다. 금속은 음의 플로지스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걔가 타게 되면 음의 플로지스톤이 나오기 때문에 질량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은 나오는데 오히려 무게는 무거워지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렇군요. 근데 참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소리다, 인지부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반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딜에게 처음에 예견을 하고 이론적으로 그게 발견되는 과정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서는 반물질이 있다는 게 증명돼서 그렇지 한편으로는 그 수학적인 개념, 관념일 뿐인 거고 개소리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의 플로지스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이 병신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그게 방법 최선이었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도. 언젠가 요즘에 와인버그의 최종 이론의 꿈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뭐요? 예. 근데
뭐 언젠가 그렇게 될까? 촉근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개소리가 될까? 언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른 차원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차원 안에 말려 들어간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되고. 차원을 빵 열었어. 근데 완전 하느님이 딱 나타나서 야, 이거 틀렸어.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걸 뭘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되게 공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였어? 그 지동설 이야기할 때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이론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했다가 되게 욕먹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순이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당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과학에 대한 열려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론이었고, 거기서 반증이 하나 생겼을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다 개소리다라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반면에 약간의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플로지스톤을 얘기한 것도 가능한 거였고, 근데 이런 모순들이 쌓이다 보면 그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데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냥 빵 하고 터지면서 뒤집어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했었던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병신들이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플로지스톤 이론이 등장한 다음에도 계속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됩니다. 아까 전에 기체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산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는 산소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뭐 호흡 공기 이런 식으로 붙였대요. 이산화탄소 뭐 이런 기체들의 성질이 또 발견되기 시작하고요. 물을 전기 합성하는 실험도 이때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합성물이라는 걸 처음으로 입증이 된 거지. 아주 뜨거운 구리판에다가 물을 흘리게 되면 걔가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는 아직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열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기본 입자라고 얘기했던 물이 그쵸. 알고 보면 기본 입자가 아니었던 거야. 화합물이었던 거야. 그것도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는데 그 수소와 산소가 기체거든요. 그럼 기체도 기본 입자고 물도 기본 입자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 기체는 혼합물이에요. 호흡이 가능한 공기가 있고 더러운 공기라고 하는 질소가 있어. 그러니까 5분의 80% 정도는 더러운 공기야. 질소. 20% 정도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 같은 거를 더러운 공기 안에 넣어봤더니 죽어버리더라. 그러면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던 기체도 사실은 혼합물인 거고 기본 입자인 줄 알았던 그 물도 알고 보니 화합물이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사원소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2000년을 지배하였던 이 사원소설이 이제 하나씩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가 한 1800년대. 예, 그쯤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플로지스톤 이론도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건 뭡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을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방화범. 물. 성냥? 산소와 탈물질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불의 3요소. 끄는 거 생각.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학자가 화학 혁명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제 라부아지에라는 분이십니다. 라부아지에요? 예. 화학의 아버지. 과학 시간에 저도 살짝 들어봤어. 이런 라부아지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분이 말하는 사람이 라부아지입니다. 그래서 1743년부터 1794년까지 생존하셨고 좀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학 천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나 플로지스톤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거의 박살내버린. 예, 그리고 그때 당시 화학적 성과들을 다 집대성해서 이제 화학 개론서를 이제 만들어버린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죽은 이유가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해요. 왜요? 이게 좀 불쌍한데 그 세금 걷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원래 집안 자체는 되게 유복한 사람이었는데 이 채사장 같은 분이야. 그러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학문 활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페르메라는 어떤 이게 뭐냐면 세금 징수 대행 업체 같은 것 같아요. 정부한테 하청을 받아서 세금 징수하는 업체야. 그런 게 돈이 돼. 맞아요. 전부 또 눈이 바짝바짝해져서 지금 엎드렸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프랑스 혁명이 딱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 협력한 반동분해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뭐 딱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었어. 정직하고 뭐 완벽한 게 일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좀 재수없게 처형이 당했다. 제가 아이만이었구나. 정확히 듣기로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오히려 돈을 걷어가지고 혁명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혁명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포 정치가 시작됐을 그렇죠. 때, 공포 정치 시대. 때 이제 야 죽일 사람 없어? 걔 죽여 걔. 야 반동분자들 너무 많아. 싹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연봉이 수백억에 달했다고 했었던 거 같아요. 정말요? 네, 지금 따지면 어마어마하네요. 본받아야겠네. 그런 걸 해야 돼. 그렇지. 너무 재밌는 게 라부아지에의 이제 제자가 있는데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듀퐁이라고. 듀퐁. 시계 만드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라이터. 듀퐁. 네, 라이터.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대 화학회사를 설립합니다. 맞아. 남자들의 로망 듀퐁사라고 되게 유명한 화학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그럼 지금의 듀퐁이 그거예요? 그렇죠. 와이셔츠 만들고 장난친 건데. 엄청난 이제 재벌이 되셨는데 스승은 처형당했죠. 네. 스승이 근데 화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라부아지에가 처음에 했던 연구는 뭐냐면 계속 질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 이제 금속을 태워서 산화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시커먼 재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무게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이걸 또 교묘하게 다시 가열을 합니다. 이 가열하는 장치가 되게 엄청나게 큰 볼록 렌즈,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를 몇 개를 겹쳐요. 이게 거의 트럭 수준으로 커요. 렌즈 자체가. 그럼 태양열을 쫙 모아가지고 볼록 렌즈. 네, 볼록 렌즈인가요? 네. 어쨌든 그걸 갖다가 집중시켜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많이 장난했었는데 초딩 때. 맞아. 뭘 죽였습니까? 아니요, 운동장에서 그거. 개미 태워 죽인 거 아니야? 네. 개미 죽인. 네.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지. 이 사람들 이상하게 무서워. 종이 태우면서 좋아하는데. 개미 정도 태워야지. 다 사람 생명들을 그렇죠. 태우는군요. 그런 식으로 과열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원물질을 복귀한다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열로 다시 분해시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질량이 변하는 거야. 불로 태우면은 산화물이 되면서 질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물질로 복귀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돼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체의 그 질량까지도 측정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앞뒤의 질량이 똑같네 뭐 이런 걸 이제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에 똑같아. 예. 그럼 운전 같은데요. 그렇구만.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플로지스톤 이론이 이제 결정적으로 격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나온다. 불에 태워서 연소 과정이 시작이 되면 뭔가 거기에 덧붙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걔가 기체야, 분명히. 왜? 다시 원물질로 복귀시키면 기체가 돼서 나오거든. 그 기체에 이 사람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죠, 그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수은을 갖다가 밀폐된 비커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12일 동안 가열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은 표면에 있는 표면에 산화물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요. 수은이 공기랑 결합을 하는 거죠. 예. 산화물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만큼 비커 안에 공기 부피가 감소를 합니다, 또. 한 6분의 5 정도로 감소한다 그래요. 산소가 수은이랑 결합을 해서 없어진 거지.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가열을 하면, 이게 다시 분리가 돼요.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럼 부피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치. 예. 이 실험을 계속 하면서, 이 산화 과정에서 수은에 붙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이놈, 이 기체, 이놈을 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그게 플로지톤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쥐를 넣어보니까 쥐가 소흡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산소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플로지톤을 호흡하면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은 중독이 됐겠지, 그 쥐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플로지톤에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산소구나. 호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밥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 대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소화 과정이라든가 물질 대사 과정도 다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구나라는 것도 이분이 알아냈어요. 그렇죠. 오, 그래?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대, 그건? 천재니까. 그 쥐를 집어넣었던 쥐가 그 안에서 살더라니까. 아니, 소화 과정. 몰라. 직관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플로지스톤 이론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예. 불로 태우면 플로지스톤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산소가 거기에 결합이 되는 거더라. 라는 걸 이 사람이 증명을 하면서 플로지스톤 이론이 결정적으로 날아가죠.
사실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도 그러면 그런 과정인 건가? 소화는 사실은 쪼개는 거고요. 그냥 그 커다란 물질들을 가스분해시키면서 쪼개는 것들이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 몸 안으로 갖고 들어 소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로 가갖고 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호흡 세포 호흡이 되거든요. 세포 호흡 과정은 산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거, 뭐 불로 팍팍 태우든 안에 녹이 들든 이런 건 다 이제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빠른 산화를 우리가 연소라고 말하고 느린 산화를 보통 그냥 산화 일반적인. 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뭐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이 금속들을 태운 다음에 뭔가 산화물이 남거든요. 재들이 남거든요. 얘를 물에 녹이면 산성 액체가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착각했던 게 이 산성 액체를 만드는 게 산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오류죠. 그럼 뭡니까? 왜 산성이 돼? 이거 좀 어려운데 산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한 문장. 산과 염기. 산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산소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이 거의 다 산소가 있고 그 산소 때문에 나타나는 작용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알기로 산은 수소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산을 확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납니다. 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다. 확 타는 것 같잖아. 그게 이제 산 때문에 산소와의 결합 과정인 것처럼 산화처럼 느껴지는데 산화 환원 과정과 산염기 반응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엎드려. 다 엎드려. 지금 산이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 H+, 수소이온 pH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소이온 때문에 생겨나는데 과거에는 모든 산에는 다 산소가 들어있고 그 산소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라부아지의 가설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기체가 녹아서 액체 속에 있는데 걔가 이렇게 확 뿌리면은 이제 다시 달라붙어갖고 불에 태우듯이 마치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류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산염기 반응의 핵심은 그 수소 원자가 삐꾼 거야. 네. 수소 원자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더 붙은 놈이 있고 덜 붙은 놈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야, 쉽게 얘기해봐. 쉽게 얘기해서, 산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네네. 맞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더 이상 얘기를 안 못하겠어요, 이제.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과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온화 과정 이런 거 그렇죠. 기억나실 텐데. 산염기 반응은 확실한 거는 수소 이온 때문인데, 왜 이름을 산이라고 부르느냐? 과거에는 산소 때문인 줄 알았다. 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소가 대부분 있어요, 산에는. 그래서 산소산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뭐 황산, 질산, 아질산, 뭐 아황산, 인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산, 전부 다 산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안산. 그러니까 다 그거를 산소는 산이 그러니까 산에는 산소가 들어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염산은 산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름 붙이는 당시에 산소적 작용인 줄 알고 그래서 이름을 산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어쨌든 라부아지의 마무리를 좀 하면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거의 끝장을 내버리죠.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 없던 시절의 과학이다. 그건 끝났다. 하고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굉장히 그 각각의 원소 이름이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체계화를 시킵니다. 뭐 산소, 탄소,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명명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주기율표까지는 아닌데 원소표를 만들어요. 원소를 4개로 분류합니다. 원소표, 금속, 비금속, 단순한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좀 엉성하긴 한데 그런 이제 주기율표 같은 게 거의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과학 시간에 늘 조퇴를 잘했었는데 그렇군요. 조퇴하신다고. 엎드려 있다 보니까 되게 배가 아파서 김도인 조퇴합니다. 고픈 게 아닐까? 네. 김도인 조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를 아프게 만들었군요. 전 머리가 아픈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김도인이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야 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그럼 김도인이 사실 준비하는 거지, 그지? 네. 다음 주엔 김도인의 생물학 교실. 그죠? 네. 닌겐의 유래. 네. 닌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감 다음 주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도인 방출. 우리가 더 재미있게 한번. 김도인은 산화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라부아지에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화학 개론서들을 출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끝장을 내버리죠. 압도적으로 해놓고 세무 회사에 취직했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지금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사원소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사실 2000년 정도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금술을 시도했었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재로, 하지만 사원소설이 잘못됐다는 증거들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이론을 버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었던 게 과도기적으로 한 프로지스톤설이 나타났었다. 근데 프로지스톤도 잘못됐고 완전히 이제 그런 건 없다. 프로지스톤은 존재하지 않고 질량은 보존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소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산소와의 결합 과정일 뿐이다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정말 근대 화학이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라부아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1700년대잖아요. 예. 그럼 역설적으로 뭘 얘기한 거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했었던 게 쉽게 말해서 반응을 시키면서 공기의 무게를 잰 거예요. 석탄을 태우면 석탄이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석탄이 가벼워지는 만큼 공기의 무게가 늘어나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전 사람들도 만약에 제대로 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무게를 정확하게 그 기체의 무게까지 쟀었으면은 이미 발견될 수 있는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체 반응을 시켜보면서 기체의 무게까지 같이 잰 사람이 이 사람인 건데 그쵸. 그게 1700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늦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때 이미 역사적인 걸로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오히려 기체의 무게를 잴 생각은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그 재기가 힘들지. 근데 밀폐된 그렇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재냐? 아주 얇은 유리관이 있어야 되고 유리 있어야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정밀한 저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사원소설이 틀렸다는 걸 쐐기를 박은 게 라부아지에인데 그게 1700년대거든요. 그건 꼴랑 3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발전을 한 게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라부아지 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걸? 장난 이 정도로 발전한 게 지금 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매 순간마다 그치? 기술 발전의 속도가 과학 발전의 그렇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 채집하다가 농경이 시작된 다음에 농경이 시작되기까지도 몇만 년이 걸렸고 2만 년 정도 그랬다? 그렇죠. 2만 년 정도. 그 농경이 시작된 다음에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살아왔었잖아요. 사람이 생활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농경이 시작된 다음에 5,000년 전과 5,000년 후의 모습들이 농기구도 비슷하고 사실 사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불과 200년, 300년 만에 인류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걸 생각해보면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 경이롭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화학을 20년 만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머리가 아파서 연세가 지금 40이 넘어잖아요. 20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거는 근대 이후 화학의 역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따라가겠어요. 뭐 무기화학이 뭐고 유기화학이 뭐고 뭐야 이거. 탄소에 탄소에 이거고. 사실 이게 재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이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오게 되고 프로스트가 그다음에 이거를 집대성하면서 돌톤이 원자설을 얘기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멘델레예프 나오고 막 그쵸. 이제 원자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원자설이 나오게 되면은 혹시 저희가 했었나요? 우주의 역사 할 때? 어떤 걸? 원자설을 이야기해야지만 반드시 양자역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왜? 야. 양자역학에서의 그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원자 구조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비탈 이론에서 나타나게. 그럼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견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양자론이라고 하는 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양자론의 시작이 됐었던 거는 전자가 오비탈의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오비탈이요? 그것도 화학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융합돼 있죠, 과학이. 언제 한번 현대 화학을 사실 독실이가 이 화학 천재 아닙니까? 그렇죠. 화학 영재. 화학 영재.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폭탄을 제조하고. 그죠. 그래서 사제 폭탄 던졌다라는 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랬어요? 글쎄요. 그거 숨겨야 되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래서 오늘 깡 선생님께서. 화학의 역사. 아주 근대 초기까지. 초기까지. 역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금술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1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수업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셔야죠. 과학하고 엎드려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화학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금술
연금술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플로지스톤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플로지스톤 다음에 이제 라부아지에 맞아? 네, 라부아지에까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 최신의 현대 과학이 말해주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너무 치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했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플로지스톤 가설이 꼭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플로지스톤 가설이 나왔고 그거에서 모순이 발견되니까 음의 플로지스톤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이런 모순들이 계속 생기고 그 모순에 땜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누더기가 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싶어서 뒤집어 엎는 과정. 그렇죠. 그분들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진리가 발견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고정된 진리가 딱 있어서 그걸 누가 딱 찾으면 끝!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토론하고 회의하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개량이 되어 나가는 모델. 이게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에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재밌는 것 같은 게 요즘에 아까도 말했지만 와인버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대인들 과학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과학자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대중들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무슨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과학적 이론이 발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조금 신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지. 예. 근데 실제로의 과학의 역사를 보면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들을 보면은 거기는 어떤 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실험과 관찰 이전의 이론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논리적인 규격, 방법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그걸 과학으로 안 보죠, 사실. 그래서 플로지스톤까지는 화학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구나. 가설로 보는 거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확한 게 또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지동설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던 것도 순수히 미학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더 잘 설명했었던 건 오히려 천동설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신에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에서의 어떤 과학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을 과학자로 보기엔 좀 힘든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과학하고 엎드려 있네. 1회를 진행했죠. 다음에는 엎드리고 싶다. 다음에는 2회에서는 김도인이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닌겐의 역사. 닌겐의 역사 아니고 닌겐의 유래. 닌겐의 유래. 그렇죠. 그래서 다윈해 주신다고 진화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회랑 4회는 아직 정확히 좀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다면 끝내도록 하죠, 그죠? 가끔 가다가 이런 전혀 자기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 좀 나은 뇌를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 지쳤을 때 쓸데없는 책을 한번 붙잡고 씨름을 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나요? 예. 예. 그렇군요. 싸우실 거죠. 라부아지의 이분은 못 읽겠어. 나중에 설명 좀 해줘,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거의 이공계에 계속 몸을 담고 있다가 이 방송 혹은 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인문학, 특히 철학 이런 것 접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고가 확장되는 것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과생들도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와 동일하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분들은 지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아는 게 이게 지적 대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화학의 역사를 아는 것이 라부아제가 뭘 하는지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철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어느 경지에 올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하고 있고 이공계 쪽에서의 어떤 과학 공부도 한 사람으로서 사실 물리학의 역사와 화학의 역사는 일반 사람들도 알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전히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철학은 참 재미있고 도움이 됐었는데 과학은 역시 재미없다. 이거 왜 듣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공계 분들이 재밌게 들었겠지만. 근데 저는 동일하게 이거는 교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적 반복론, 과학이 어떻게
닥달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해어 왔는지를 알려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걸 갖고 우리가 뭔가 아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신비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친숙하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방송 이거 무조건 들어라. 갑자기 방송 홍보라고 그래. 마지막으로 저도 예.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에 관심이냐면은 물리학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화학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근현대 화학도 한번 시간 내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원자설 다 잔다 다 자.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나는가 그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까? 예.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진화론으로 예. 창조적 진화 창조론 안 하나? 진화론으로 다시 한번 예. 다윈의 진화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과학하고 엎드려 있네. 이제 일어나서 네. 집에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You had a couple drinks tonight, adios mother, and a glass of red wine. Hit me up at 2 a.m. and wanted me to swing 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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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rew on a pair of sweats tonight. Hopped up in my whip, started up the engine 3 miles. Later in your room with vanilla candles and moonlight glowing through your curtains. No rush, we could take it slow. Ain't nobody near and a place we have to go. Let's just slow it down, it's just you and me.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 moonlight chemistry. Said there